자, 그럼 이제 한의학이라는 건 뭐냐? 한의학이면은 몸을 다루고 아픈 곳을 치료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배워야지. 아니 이 무슨 쉽게 말하면 동양 철학을 배우는 거야. 아 이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의학과 철학이 충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책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김영하 작가를 좋아해요. 이 작가 형님을 이 형이 86학번인가 그러는데 제가 좋아하는데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썼고 이번에 단 한 번의 삶에 대해서 썼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일회용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니까 뭐가 탄생을 해? 종교가 탄생을 해. 절대자에 의지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는 죽는다. 내가 아파서 나이 들어서 노화가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 종교가 생겨나고 신화가 탄생하고 거기에서 철학이 나타나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한의학이 동양 철학이랑 결합돼가지고 뭔가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죽게 된다. 그러면 안 죽으려면 덜 아프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의학이 발전했고 그러면 누군가 죽게 되는데 내가 뭘 남기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종교가 발생하고 신화가 발생하고 철학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뭐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뭐 종교, 신화, 뭐 여러 가지 얘기 것들을 여기 이 책에 쓰여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학과 철학은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다. 철학하니까 엄청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딱 하나야. 나는 왜 배고프지? 나는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나?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지영씨 아직 젊고 가영씨도 마찬가지지만 삶의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고 돈이 있으면 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삶이 좀 재밌기도 하고 무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것들을 해보게 되면 40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보지 않은 경험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을 한 것처럼 시시하게 생각이 들어. 자, 이제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철학이 필요하다. 근데 철학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거야. 근데 왜 또 철학이 중요하냐? 사람이 목표가 없잖아요. 사는 게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제가 얘기했잖아. 오장육부 가운데 제일 먼저 어떤 장기가 부담을 받는다 그랬어. 간신 비피신 오장 가운데 심장이야. 심장. 간도 손으로 받지. 간도 스트레스를 주관하는 장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뭐 간경화나 간암이 올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장기는 심장이야. 심장. 한약적으로 뭐라 그러냐? 심상희라고 해가지고 심장 희라는 감정은 심장을 상하게 만든다. 너무 기뻐해도 심장에 부담이 간다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예전에는 심신 이원론이었어. 마음과 몸은 분리되어 있다. 근데 뭐 지금 20대, 30대만 보내도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체 증상이 나타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질병이 화병이고.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동양 철학이 됐든 서양 철학이 됐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내가 만약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더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거든. 내가 지금 자산이 1억이 있냐 10억이 있냐 5천만 원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렇게 항상 결핍을 느끼고 살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뭐가 힘이 된다고? 의학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철학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정신과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들 보잖아. 다 철학을 근반으로 하고 있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해?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해. 또 뭐가 있어? 그런 말도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어떻게 알려줘? 이 사람의 학식이 무엇인지, 어떤 부모한테 태어났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가 아니야. 네가 고통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철학이야.
어, 이런 게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의학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의학은 당연히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인데, 이게 동양 철학을 베이스로 근간으로 한 게, 이거는 뭔가 인문학적이고 의학이 아니다가 아니라, 서양의학도 원래는 철학이랑 같이 결부돼서 한 번뿐인 인생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철학의 뿌리 위에서 의학이 탄생했는데, 그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길을 가다가 최근에는 한계를 느낀 거지. 아무리 몸 안에 나쁜 것들이 있어서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항암 치료하고 독성이 강한 걸로 이거를 제거했는데, 문제는 뭐냐? 암세포가 죽었는데 사람도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신이론론 하나구나.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도 임디 앤더슨이나 존 소키스나 이런 데서는 받아들이고, 거기는 의료 일어나니까. 왜냐면은 난관이나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 이 질환이나 이 질병이나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학과 한의학이 분리되어 있고, 같은 환자분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은 뭔가요?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고, 또 그 치료를 위해서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유는, 사람이 정신이 혼란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가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는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지영 씨, 가영 씨 뭐 부모님 아직 살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됐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부모님처럼, 저희 어머님처럼 폐암 투병을 확진을 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그럼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건강이 진짜 많이 나빠져요. 제가 나빠졌고, 그때 철학이 힘이 된다. 제가 뭐예요? 신족함 많이 먹잖아요. 부부싸움이나 와이프 산후우울증 때문에 제가 힘들었을 때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의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을 복용을 통해서 몸을 자꾸 위안하면 정신으로 인해서 몸이 손상되는 걸 막을 수도 있지만, 제가 불효자는 운다고 하잖아. 이게 잠깐 조금씩 딴 데로 새는데,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안 울어. 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확고한 내 철학이 있어. 부모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운실소 가치처럼 잘 자랐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물론 제가 이제 독립은 26살 때 학교 졸업하고 하긴 했지만, 그랬으면 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나한테 일어난 거는 부모님과의 이별이지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진짜 막 애통해하고 세상 사는 게 두렵고, 뭔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한마디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고 손가락질 않을까, 그런 위축되는 마음이 드는 게 부모님의 그늘이라는 힘이기도 하지만, 내가 확실한 철학이 없었다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 자, 그래서 한의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인데, 철학을 베이스로 근간으로 깔고 있는 거는, 이게 어려운 말로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되어 있다는 거는 서로 완전히 딱 떼어놔서 분리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을 때는 어때요? 쉬기만 하면 좋아지니까,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그냥 해열제, 소염제, 진통제 주고 영양제 주고, 빨리 고통스러운 통증만 해소시키면 되는데, 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자세라든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가,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한지 알아요? 통증이 발생했다는 건 우리가 무리하지 말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야. 그럼 이 통증이 스스로 내 몸이 이겨낼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영양 상태를 개선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타이레놀 먹고, 아스피린 먹고, 증상 사라지면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통증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거를 불편하고 아프고 빨리 개선하고 떼어내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랑, 이거는 내 몸이 휴식을 보내라고 하는 건전한 신호라고 생각을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영씨,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오고 이해하기 좀 처음 들어본 낯선 용어들이 나오니까 지루하고 좀 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고사를 당할 수도 있지만 오래 살아. 건강하게 살아. 뭔가를 성취해. 근데 내가 목표가 없어. 주관이 없어. 누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휩쓸리고 상처를 받아.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주관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누군가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잖아. 예를 들면 제가 지영 씨한테 실수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내가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제가 있잖아.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이고, 이 사람은 뭔가 감정적인 말인데 이런 것들은 걸러듣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습득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철학이고, 그게 내 정신 건강 그리고 나아가서는 육체 건강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학과 철학은 분리될 수가 없고, 서양의학은 산업혁명 이후로 철학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반면에, 물론 동양의학도 한계가 있지만 동양의학은 철학과 결부되어 있어서 사람이 질병에 노출돼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는가에 대해서 철학이 분명히 사람을 치료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자, 환자 분 시간 올렸으니까 발치만 빨리 끝내요. 자, 오늘